아내의 숨결이 닿은 베개, 친구의 체향이 스민 이불. 그날 밤 강원도 펜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은 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삶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격렬하고 처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번민했고 오늘 그 조각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의 은밀한 욕망, 깨어진 신뢰, 그리고 배신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이 삶의 가장 깊은 어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여행의 그날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랜만에 떠나는 친구 부부와의 강원도 여행.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김철수와 박미숙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이 4명은 마치 톱니바퀴 바퀴처럼 서로에게 맞물려 돌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자유를 만끽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저희는 종종 함께 여행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여행도 그런 계획 중 하나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를 공유하며 출발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은 정말이지 꿈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지루했던 일상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과도 같았죠.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근사한 바닷가 식당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겼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술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만큼 이야기꽃이 만발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유머러스한 농담을 던졌고 박미숙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덥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내 김지영 씨도 연신 환하게 웃으며 친구 부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눈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류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 철수 씨.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 어쩐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은밀함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들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묘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저와는 알 수 없는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관객 모르게 주고받는 신호처럼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 없는 견고한 벽이 그들 사이에 세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갑나 보다. 친한 친구끼리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넘기려 애썼던 것 같아요. 20년 지기 친구를, 그리고 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감춰진 소용돌이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마치 겨울밤 스며드는 한기처럼 제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이 혹시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그 평범한 대화 속에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행복한 여행에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나하게 취한 친구 부부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희도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죠.
강원도의 밤 공기는 꽤 차가웠지만 펜션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느꼈던 그 미묘한 불편함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했습니다. 마치 잠 못 드는 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곤두세우는 야수처럼 제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데 문득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었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죠. 제 안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그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친구 부부가 자는 방 문틈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 격렬하게 뛰었고 귀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미친 듯이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아내 김지영과 제 친구 김철수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짓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그 눈빛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끔찍하리만큼 야릇한 분위기,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눈앞의 잔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마치 꿈이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공기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저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차마 그 문을 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 눈에 박힌 뜨거운 인두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그 밤은 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몸을 겨우 추스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장면이 지독하게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었죠. 눈을 감으면 그들의 모습이, 눈을 뜨면 암흑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듯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와 친구 부부를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조차 비수처럼 느껴졌죠.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
친구의 격 없는 농담 하나하나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서로에게 웃음을 건넸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제 머릿속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건가?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즐거운 여행인 척.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마치 뜨거운 불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끊임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두 명의 제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한 명은 행복한 척 웃는 가면을 쓴 저, 다른 한 명은 피를 토하며 절규하는 진짜 저였습니다. 그 가면은 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제 가슴은 시한폭탄처럼 터질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친구. 이 두 단어가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저는 그 파편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을 지탱하던 모든 뿌리가 뽑혀 나간 듯한 허무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버린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희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피했고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갈 곳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그날 밤의 악몽이 저를 덮쳤고 깨어나면 현실의 잔인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지영 씨, 그날 밤 제가 그날 밤 봤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친구 김철수와의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금지된 사랑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제 등 뒤에서 오랫동안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저의 존재 자체가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저의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감정이었다고 헤어지려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얼마나 오랫동안 몰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영혼은 찢겨져 버렸으니까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년 넘게 함께 해온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다고 믿었던 신뢰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파편들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놓아주어야 할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처럼 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2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실내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고 그 파편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을 헤집고 있습니다. 아내와 친구 그들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처럼 그 상처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고통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신뢰와 배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흔들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실을 외면할까요? 아니면 용기 있게 마주할까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존재하며 그 금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관계는 언제든 흔들리고 깨질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내는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이미 10년도 더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부부의 아내 박미숙 씨는 저와 아내가 결혼할 당시 친구 김철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박미숙 씨는 김철수 씨에게 매달려 자신의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애원했지만 김철수 씨는 결국 지영 씨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거래와도 같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제 아내와 김철수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위해 침묵했고 저 역시 그들의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20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깨달음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부서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삶에도 이처럼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그 진실이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